자, 1월 27일 지코노미 타임즈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라이브로 하지 못하고 녹화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청약과 관련된 얘기 준비했습니다. 자, 신혼부부들은 아파트에 청약할 때 여러 가지 루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 신혼부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먼저 일반 공급이 있고 신혼부부 특공이 있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희망 타운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 타운에 대한 얘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끝난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결과인데요. 이번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건 전용 8사의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물론 고양 창릉의 S5블럭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했는데, 다른 면적대들하고 전용 8사랑 경쟁률이 확 차이가 납니다. 위치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중형 면적대의 선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신혼희망타운 같이 4차 사전청약을 했는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3.5 대 1이 나왔어요, 평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당첨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건, 같은 블록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블록들인데 그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대가 그나마 경쟁을 채웠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대들은 미달이 발생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공공분양에서 중형 면적대가 인기가 높았던 것처럼 신혼희망 타운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대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 소형이 많이 배치가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만 그런 현상이 보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때도 한번 보면은 공공분양이 28대 1이 나왔는데 신혼희망타운은 13.7대 1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차 때부터는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공공은 15대 1, 신혼희망타운은 2.9대 1이 나왔었고, 여기서도 면적대별로 보면은 조금이라도 넓은 집들이 경쟁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죠. 전용 59 같은 경우에는 59 안에서도 테라스가 있는 주택형, 조금 더 넓은 주택형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직전이었던 3차 사전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공공과 신혼희망타운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과천 주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나서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됐는데, 자, 여기서 경쟁을 채운 건 1순위 기타 지역까지 청약을 받아서 채운 거예요. 1순위 당해 지역, 과천 당해에서는 미달이 났습니다. 지금 같은 청약시장에서 수도권에서 1순위 당해를 마감하지 못한다, 상상도 하기 힘든데 그게 신혼희망타운에서 벌어졌고, 여기서도 보면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대가 경쟁이 높고 아닌 면적대는 낮게 나타나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자, 1호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지속됐던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쓴 기사를 보면은 아이 둘 낳으면 걱정이다. 왜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전용 46, 전용 51 뭐 이런 면적대가 많잖아요. 얘들이 옛날 21평 아파트 기준인데, 지금 당장 신혼부부 우리 둘하고 애 하나 키우기엔 좋지만 하나를 더 낳는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시면서 같이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4인 가족이 될 때는 굉장히 좁은 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혼희망 타운이 다 이런 초소형 주택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형의 경쟁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1호 신혼희망 타운이었던 위례에서 벌써 나왔던 일인데, 전용 46은 9대 1이었는데 55는 143대 1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면적대별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은, 일단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신혼희망 타운이 거기에 거의 최대로 맞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용 46 뭐 이런 집들이 그 4인 가구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소형 면적대를 많이 공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총량적인 면에서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전용 84로 2가구 공급할 걸 쪼개면은 전용 46으로 3가구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쌓여서 100만 가구, 200만 가구 이렇게 가면은 공급 총량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단점들 때문에 신혼희망 타운의 경쟁이 떨어지니까 정말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라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리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10살 때부터 21평 아파트에 살았었고, 지방의 21평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부모님은 아직도 살고 계시고 3인 가족이 지내기에는 딱히 큰 부족함은 없었다고 느껴요. 자, 그렇다고 이 집들이 뭐 엄청 구린 집도 아니에요. 이번에 미달이 났던 대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계양 신도시까지 붙어서 사실 대장 신도시의 메인 축은 한 이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에 4차 사전청약에 나왔던 물량들 중에는 공공분양보다 신혼희망 타운의 입지가 더 좋아 보입니다. 메인스트림하고 더 가까워요. 그리고 단지 안에서의 배치는 사실 남향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면은 있지만, 제가 보기엔 보통 평면도상의 이런 벽체는 가변형 벽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헐고 거실이나 침실을 넓게 쓸 수도 있는 구조일 거거든요. 보통 예전에 같은 면적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베이로 나왔죠. 근데 이 집은 3베이까지 뺐어요. 제가 이런 집에 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 타운이 조건도 모든 유형의 분양 주택들 중에선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물론 이게 전용 모기지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3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상품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정금리로 연 1.3%입니다. 요즘에 뭐 주담대도 6% 간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30년까지 가능하고 LTV는 지역과 상관없이 70%까지 됩니다. 물론 한도는 4억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안 하냐? 결국엔 여기서 나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기지에 가입하는 대신에 나중에 이 집에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을 공사와 나눠 가져야 돼요. 신혼희망 타운의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내가 여기서 5억을 남기든 10억을 남기든 공사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신혼희망 타운의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공고문에도 나오지만 최소 10%에서 최소 50%를 기금과 정산한다. 매각 차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이들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만약 LTV 70%를 실행했을 때 대출 기간을 뭐 9년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 집에 대한 매각 차익 중에 40%를 기금과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대출 기간이 길어지고 LTV 비율이 작아지면 비율도 계속 낮아집니다. 자녀가 많다거나. 근데 이걸 보시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청약으로만 2번 당첨됐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죽어 사다리를 계속 타야 되는데 다 지금 이제 한 방만 노리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신혼희망 타운의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결국 욕심을 줄이면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신혼이라면 일반 공급, 신혼 특공, 생애 최초 신혼희망 타운 루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했죠.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 신혼도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노려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공급 유형이 2가지입니다. 우선 공급하고 잔여 공급이 있는데 이 두 조건이 별도의 가점 체계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일단 우선 공급이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여기에 먼저 넣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평가하는 항목들은 일단 소득, 그리고 거주기간, 통장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냐, 이 3가지를 평가하는데, 반대로 자녀 공급으로 가면 무주택 기간과 자녀 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 공급의 배점 항목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선 공급 조건, 혼인 2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이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선 공급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서 만약에 내 소득이 100%를 초과한다 그러면 1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신혼희망 타운으로 골라서 갈 수 있는 시절이 머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장 올해만 해도 사전청약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1분기에만 이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 2기 신도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2분기 넘어간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한 1만 가구 이상 혹은 그 정도 급이 되는 물량이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보면 남양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 군데 택지에서 동시에 사전 청약을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을 같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청약이 안 된다는 거죠. 중복 청약이 안 되면 수요가 확 갈라지겠죠. 그러면 나의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왕숙과 창릉 중에는 창릉 신도시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왕숙과 창릉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왕숙을 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는 예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겠고요. 풍성한 명절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